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코딩을 하고 잤어요. 어제 새벽에. 그리고 이제 키워드 조합기란 것을 만들었는데 뭐 간단하기 때문에 코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먼저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든지 다른 컨텐츠를 찾아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조합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키워드를 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4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2개만 조합하겠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2칸만 만들어서 하시면 되시고 4개까지를 해서 샘플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키워드를 한 줄씩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기, 자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조합하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제 문장이 이렇게 키워드가 조합된 4가지가 조합된 키워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 결과물은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결과물이 많을 때는 드래그해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엑셀로 다운을 받거나 텍스트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사용법도 쉽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과정 그러니까 코딩이죠. 바이브 코딩이라고 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스킵하시고 다른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키워드 조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죠. url.kr 가시면 페이지라는 곳에 가면은 제가 코딩을 시작을 하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죠. AI하고 코딩을 시작을 하면서 만든 결과물을 여기에 계속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었죠. 저는 이제 단기 목표로 한 1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키워드 조합기 같은 경우는 왜 만드냐?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이런 거를 저는 말을 해요. 하나의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메뉴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키워드 조합기 같은 경우는 원페이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글 애드센스를 달아놓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 한번 만들고 나면 이게 제가 유지 보수가 필요할까요? 오류만 안 생긴다면 이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뭘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만약에 연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김치로 말씀드리죠. 사이트가 묵어야 됩니다. 그래서 푹 익어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두면은 방문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그냥 블로그 컨텐츠를 생산한 것처럼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저의 어,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대부분들을 보면은 볼까요? 음, 웹 에디터 이런 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더 이상 뭐 유지 관리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시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통합 배송 조회 시스템. 우리 택배 같은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제공하는데도 이렇게 어 여기 이런 데 와서 이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방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든
걸작품이죠.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또 번호 생성기. 자, 이런 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 생성기 같은 경우는 구글 애드센스 단가도 높을 것 같고요. 그죠? 사행성이 약간 사행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많은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걸고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뭐 로또 번호 생성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많죠. 왜 많이 생기냐, 불법으로. 그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저는 불법적인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제가 더 이상 오류는 계속, 지금 버그는 계속 생겨갖고 제가 수정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은 정말 버그가 없는 그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그 말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알아서. 자, 그럼 개념을 설명드렸죠. 원페이지 사이트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구글 애드센스를 해놓으면 알아서 돌아간다. 내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url.kr이 단축 도메인 만들어주는 사이트고, 거기에 페이지라는 서비스에 제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든 키워드 조합기는 아마 제일 마지막 여기에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추가될 예정이고,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등록을 했어요. 가볼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100개까지는 아직 많이 멀었는데 계속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갈 때마다 제가 하나씩 영상으로 코딩하는 것을, 너무 어려운 거는,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보여주는 게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씩 간단한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들면서 채우면서 영상으로 공유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길었죠. 자, 그럼 이제 뒷부분은 사실 간단해 갖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참고로 클라우드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하고 하고 있고, 클라우드랑 이제 비개발자 코딩에 관련된 이제 어떤 비개발자와 개발자 간의 협업 규칙 문서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먼저 던지고, 그래서 제가 사용 가능한 언어만,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던지면은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하죠. 알아들었다. 너하고 나하고의 대화의 기법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던졌어요. 이제 벤치마킹 할 사이트에 이제 스크린샷을 떴어요. 이렇게 주고 신규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라고 했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 프로젝트는 키워드 조합기입니다. 샘플 페이지와 동일하게 돌아가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물어보세요 라고 제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걸 보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얘가 이제 하나씩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키워드 조합기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능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8가지를 던졌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8가지에서 하나씩 답변을 하는 겁니다. 카드 개수. 현재 4개 카드가 보이는데 카드 개수는 고정인가요? 이걸 줄일 수 있냐? 개수를 줄일 수 있냐? 늘릴 수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4개 이상은 키워드가 4개 이상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줄이는 거는 가능할 것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면 여기서 나오죠. 추가 삭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4개까지 확장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즉 키워드 입력 카드를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이 친구가 물어본 게 키워드 입력은 여러 개 키워드를 입력할 때 구분자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줄바꿈이냐 쉼표냐. 줄바꿈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생성. 카드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조합을 만드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라고 했고, 카드 조합 결과 어떤 형태로 표시되나요? 키워드 1 플러스 키워드 2 플러스 키워드 3 플러스 키워드 4 이렇게 되냐라고 해갖고 저는 어떻게 했냐, 키워드 1 한 칸 띄었어요. 여기 키워드 2, 키워드 3 해서처럼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 한 칸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이라고, 이건 여기 나오는 건데, 데이터 저장. 입력한 키워드나 생성된 조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나요? 우리가 DB 저장을 할 거냐? 이건 DB 저장할 필요가 없죠.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회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샘플에서 CSV 파일로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CSV 파일 업로드 기능이 필요한가요? 키워드 조합한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 다운로드, 생성된 조합을 CSV나 다른 형태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 필요한가요? 엑셀 파일과 txt 파일로, 문서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다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UI, UX 관련, 이게 디자인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반응력이, 모바일 반응력이 필요하냐요? 네, 반응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고, 디자인은 샘플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구현하면 되나요? 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변경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4가지를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에 대해서 다시 또 답변을 제가 했어요. 카드 조절. 카드 조절이란 것은 아까 4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걸 카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걸 카드 형태라고 하거든요. 부트스크랩이란 것에서 카드라고 하는데, 이 카드 형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카드 형태예요. 이렇게 된 것도 카드 형태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고요. 조합 제한, 각 카드에 입력할 수 있는 키워드 개수의 제한이 있나요? 라고 해요. 최대 100개까지입니다. 여기에 100개면은 이 조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은 이게 사이트에 부하가 생겨갖고 뭔가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대 100개로 제가 제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합 표시. 생성된 조합은 몇 개까지 화면에 표시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페이징할 필요가 필요한가? 아닙니다.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를 나타내면은 여기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밑에 번호표로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이렇게 스크롤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페이징이 필요 없고 샘플처럼 결과를 나타내고 스크롤 바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PHP에서 엑셀 파일 생성을 위해서 PHP 스프레드시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도 될까요? 가장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영역이더라고요. 무슨 스프레드시트를 라이브러리를 뭔가를 이용해야 된다.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어떤 방식인가요?
CSV 파일 방식이면 좀 더 개발이 편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하고 CSV 파일하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고 다른 건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어쨌든 간에 엑셀 파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방식인 것 같아 갖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네, 추가 정보 감사합니다.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식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엑셀 파일 생성 방식이 CSV 방식이 가장 간단하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보편적이긴 하지만 뭔가를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로 해달라고 제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키워드 조합 결과는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CSV가 가장 적합하고 개발도 편리합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갖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엑셀에서 열 때 한글 깨짐 방지를 위해서 뭐 이 방식을 추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트리를 먼저 자기가 이렇게 구상을 해줬어요. 보면은 인덱스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CSS하고 JS 파일을 우리가 이 구조는 좀 제가 추천하는 구조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타일 시트나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SH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CSS를 폴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JS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구조적으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같은 거는 includes라는 폴더 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어드민 같은 어드민 폴더 안에 넣어놓고 이런 형태가 많이들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AI도 이 형태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 형태를 따라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생성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더를 생성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2단계죠. 제가 단계적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1단계가 폴더 만드는 거, 구조를. 2단계가 기본 함수를 얘가 만들어준 거. 3단계를 다음 CSS를 만들려고 진행을 할까요? 라고 됐어요. 근데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 2단계 때 만드는 걸 보니까 코드 블럭이 아니고 이제 아티팩트, 대화형 아티팩트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규정을 만들 때 제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은 대화형 아티팩트로 만드니까 신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형 아티팩트가 아닌 코드 블럭 형태로 작성해라고 저는 규칙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리버리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잘라줬어요. 네. 그런데 협업 규칙 문서대로 대화형 아티팩트가 아닌 코드 블록으로 작성하고 있는 게 맞죠? 라고 그냥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송하대요. 그래서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코드는 대화형 아티팩트가 아닌 코드 블록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데 아티팩트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한번 짚어줬더니 얘가 코드 블록으로 잘 생성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단계 때는 이걸 만들었고 이렇게 다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잘랐어요. 중단을 시켰죠. 왜? 토큰을 쓰면 안 되니까. 왜냐면 위에서 이걸 만들어준 거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펑션 이 파일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규칙을 어겼다라고 말했더니 얘가 다시 2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하길래 제가 바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중단됐죠. 그랬더니 기본 함수 파일 생성은 모두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음 단계부터 진행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단계는 제가 파일 만들었다라고 제가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3단계부터 쭉쭉쭉쭉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파일을 만들어서 아까 디렉토리대로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를 했죠. 그래서 쭉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생성 완료라고 해줬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성하신 후라고 했으니까 생성 완료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단계 또 4단계로 넘어가죠. 스크립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파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다운로드 파일까지가 만든 다음에 위 다운로드 파일을 생성한 후 프로젝트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7단계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AI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웹앱이란 웹앱 그냥 우리가 모바일 앱이 있듯이 웹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뭐 대학교 때도 보면 프로젝트 발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테스트를 하겠다. 우리가 만든 것을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내 설명이에요. 자, 인덱스로 들어가 봐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키워드 입력에 이렇게 넣으라고 했어요. 뭐 얘는 이게 이제 띄어쓰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기능 테스트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보고 조합 생성을 해보고 다운로드가 되는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능이었잖아요. 테스트를.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안 보이죠? 여기 키워드를 넣는 입력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디자인은 나름 뭐 깔끔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스크린샷을 떠갖고 여기다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류가 이렇게 나면은 여기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검사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개발자 도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게 CONSOL이라는 곳을 누르면은 이렇게 에러 같은 것은 에러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눌렀을 때 얘가 에러가 뜨냐 안 뜨냐를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에러가 떴어요. 여기는 에러가 뭐 떴는데 이건 뭐지? ads by 구글 관련된 뭔가가 에러가 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떴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빨갛게 된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카피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 부분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때 나왔던 에러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저는 모르죠. 뭔지. 모르지만은 모두 생성 완료 후 접속하니까 입력 카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했네요. script.js 파일에 변수 중복 선언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뭐 current card count has already been declared라고 됐죠. already been declared라고 된 거 보니까 뭐가 중복 있는데 또 생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스크립트 JS를 얘가 짜줬을 때 엄청 길더라고요. 뭐가 이 간단한 건데 이렇게 기냐라고 싶었는데 이 AI가 바보처럼 이게 똑같은 이제 로직을 두 개를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많이 중복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러가 떴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알려준 게 이 부분 전역 변수 서브 섹션을 다음으로 교체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개발자하고 AI하고 규칙에 넣어놓은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서브 섹션 단위,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라는 것인데 주석 단위로 서브 섹션 단위로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알려준 게 이것을 서브 섹션을 교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걸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서
요거를 그대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초기 함수도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까지. 자, 수정 완료 후 브라우저에서 F5 새로 고침을 한 후에 브라우저 개발자 아까 오른쪽 마우스 개발자 도구라는 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개발자 F12를 눌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콘솔 탭을 확인해주고 에러가 뜨는지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수정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중복 문서가 또 있다라고 얘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문서를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짜줬어요. 그래서 그냥 다 삭제하고 완전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바꿨더니 코드 수가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게 얼마나 많았는지 얘가 뭘 잘못 짜준 거였죠. 그래서 이걸로 쭉 바꿨어요.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에러가 없어지고 카드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질문 던진 걸 볼게요. 키워드 입력 카드를 한 줄에 배치해 주세요 라고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좀 큰 사이즈로 나와서 위에 3개가 나오고 네 번째가 밑에 줄에 나왔었어요. 무슨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죠. 여기 딱 나왔네. 여기가 3개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게 개수를 줄일 수는 없고 4개를 갈 거니까 이거를 한 줄로 나오게끔 사이즈를 줄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키워드 입력 카드를 한 줄에 배치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줄였죠. 플러스를 이렇게 늘렸죠. 그랬더니 전부 다 입력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사라지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초기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 입력 후 카드 수를 변경하니 플러스 마이너스 눌렀더니 입력한 키워드가 사라지는데 그대로 있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어려운 로직이면 변경 시 키워드가 사라진다는 알람 메시지를 보여주고 실행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한테 던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안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자꾸 코드 수가 늘어나거나 페이지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직이 복잡하면은 차라리 그냥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눌렀을 때 변경을 했을 때 이게 알람이 뜨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라고 뭔가를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는 알람창이 뜨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간단할 것 같아 갖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알았대. 그래서 이제 쭉쭉 만들어줬어요. 다시 만들어줬어. 스크립트도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 그냥 테스트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키워드를 넣었는데도 플러스를 했는데도 이게 안 사라지고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요청했던 알람창이 뜨더라고요. 계속. 이거 줄이면은 사라지는데 그래도 진행을 할래 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수를 변경해도 키워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알람 메시지는 필요 없겠죠? 라고 제가 했어요. 기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키워드가 유지되고 있다면 알람 메시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알람 메시지를 제거하라고 해서 이걸 제거하라고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넣었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스타일 세트나 이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했는데 바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캐시 문제라고 하거든요. 캐시 문제. 그런 경우는 캐시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기능을 넣기 위해서 제가 캐시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가 뭘 했냐? 그럼 다 됐어요, 사실은.
다 됐어. 여기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위에 입력하는 게 나오고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용 안내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 사이트에 이제 제가 넣어야 될 거는 구글 광고를 넣어야 되고 그 구글 광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웹문서에서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이 내가 여기를 왔을 때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이거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발자입니다. 라고 다시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만든 프로그램을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위해 두 가지를 진행해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메타 태그를 최적화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메타 태그는 그 다음에 최적해 달라고 했고 조합하기 버튼 바로 하단에 구글 애드센스 반응형 광고를 넣을 섹션을 마련해 주세요. 칸. 우리가 말하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푸터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푸터 영역이라는 것은 하단에 이렇게 이런 부분 이제 카피라이트도 들어가고 서브 부분에 뭔가가 이제 메뉴도 있고 설명도 들어가는 이걸 왜 만들어 달려고 하냐 구조적으로 원페이지지만은 그래 헤더 컨텐츠 푸터 3단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푸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터를 만들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좀 이렇게 명령하기 오더 내리기가 편한 게 뭐냐면은 푸터 영역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푸터 영역 바로 앞쪽에 연관 키워드 생성, 검색 엔진 키워드 조합, 키워드 생성 등 관련된 검색어로 컨텐츠를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위치를 설명하기 편하다는 거죠. 푸터를 만들음으로써. 그래서 푸터를 만들고 나서 이 푸터 영역 바로 앞쪽에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요즘 인기 있는 GEO, 생성형 엔진 최적화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것을 넣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이제 생성형 블로그 최적화 프롬프트거든요. 이거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메타 태그는 제가 샘플로 쓰고 있는 메타 태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기본적인 거죠. 문서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키워드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어서, 그 다음에 여기 링크 이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오픈 그래프도 들어가야 되고 트위터 카드 들어가고 추가 태그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스키마 구조화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해서 넣고 FAQ 스키마도 넣어야 되고 뭐 이 정도까지가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긁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샘플로 넣어줬어요. 샘플로 넣고 그러면 항상 저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보고 따라서 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 때 이걸 만들었던 친구한테 이제 AI한테 이걸 던지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 문구 있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자기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뭘 만들었는지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만들어 줍니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직 사실은 제가 검수를 안 했거든요. 검수를 안 했는데 여기 필요한 것들을 단어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 준 게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 태그는 이걸로 만들어 넣어라라고 해줘서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검수를 한번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이제 더 필요한 건 더 추가를 하고 이미지 만들 건 이미지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는
여기 카드 조절 부분에 넣어주면 된다고 얘가 또 이렇게 광고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해서 광고 영역을 넣어줬고 박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컨텐츠 CSS도 만들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얘가 만들어줬어요. 컨텐츠도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하든지 일단 넣든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넣어놨어요. 일단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GEO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 형태로 의문 형태로 대화 형태로 그다음에 첫 부분에 핵심 요약을 넣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구글 광고를 한번 달아봤고 근데 구글 광고 영역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계속 안 떠요. 이게 제가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쁘게는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이쁘게는 만들어줬는데 이쁘게 만든 거에다가 구글 광고를 넣었더니 잘 안 뜨더라고요. 이상하게 뭐가 제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걸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만드는 방법은 제가 똑같이 이걸 똑같은 작업 또 하잖아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 AI를 부르는 게 호출하는 게 새로운 세팅을 하잖아요. 하면은 다른 애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침들이라든가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번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것을 보고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고 제가 이번 영상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지침들은 똑같이는 못 드리지만은 예전에 공유했던 거 그 버전까지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느려요. 처음에 이 부분 이거는 예전에 공유했던 게 있어요. 5월 달 건가 3월 달 건가 그거를 갖고 왜냐면 이거 보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날짜 보이시죠? 6월 6일이라 이게 6월 6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얘하고 그러니까 AI하고 대화를 하다가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네가 이걸 위반을 했어 규칙을 아니면 자꾸 따르게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그러면 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너 규칙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위반을 했어? 왜 어겼어? 애매해? 내 문구가? 내가 말하는 게 애매해? 그러면 애매하다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네가 도대체 이해를 할 것 같아? 라고 수정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거를 업데이트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100% 좋은 거냐? 아니죠. 얘가 알아들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걸 갖고 또 딴 애랑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또 얘가 또 이 부분에 또 몰라.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 가서 자기만의 프롬프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이걸 보여드릴까요? 비개발자와 개발자 간의 협업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개발 환경은 나는 이걸 이 선에서 하겠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이걸로 하겠다. 그다음에 코드는 대화형 아트가 아닌 코드 블록을 해달라. 그리고 성능 최적화를 위한 비동기 로드 및 프리 로드 기법을 적용해라. 규칙 2, 규칙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이제 어떤 대화 기법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로 자기만의 대화 기법을 빨리 찾아가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만들었던 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버전은 안 됩니다. 저만의 방법이라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안 공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공유해드릴 게 그 정도면 공유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요 부분도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이걸 공유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뭘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쉬운 것도 있으니까 따라해 보셔도 될 겁니다. 자, 항상 코딩을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딩하는 장면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오늘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다시 코딩을 좀 다른 것을 뭘 해보려고 합니다. 수정 작업을 할 게 있어 갖고 만약에 그게 제가 영상으로 찍을 만하면은 영상을 틀어놓고 코딩 장면을 보여드릴 거고 아니면은 그냥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